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놀이터의 송샘입니다. 최근 백강연군의 서울과학고 자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영재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영재교육의 시각에서 본 강연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의 최근 콘텐츠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잘잘못을 떠나 뛰어난 영재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강연군처럼 조기의 영재성을 보인 친구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990년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쇼야노는 2살 때 글을 읽고 5살 때 작곡을 하는 등 아주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아이였습니다. 이후 9살에 대학 입학, 12살에 시카고 의과대학원 진학, 18살에 미국 최연소 생물학 박사학위 취득 등 엄청난 행보를 보였죠. 현재는 시카고 대학 부속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쇼야노는 5살 때 지능지수 145 이상만 입학할 수 있다는 미리암 영재학교에 조기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 당시 치른 지능검사 결과에서 측정 불가를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보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야노는 학교 수업을 매우 지루해했다고 합니다. 월반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그의 능력을 앞서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의 부모가 선택한 방법은 홈스쿨링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머님 진경애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데 애를 그냥 거기에 앉혀서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지, 수학만 다른 고등학교를 보낸다 한들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만 낭비될 것 같고, 아이 아빠와의 고민 끝에 지금부터 완전히 홈스쿨링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이지요. 다행인 점은 쇼야노 역시 엄마와의 홈스쿨링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홈스쿨링으로 엄마와 함께 고등학교 과정을 깨우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거나 가정교사 선생님께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엄마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도 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그의 재능을 온전히 열어주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홈스쿨링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도권에서의 서포트입니다. 홈스쿨링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없는 체육이나 운동과 같은 것을 일반 학교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가 홈스쿨링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이나 워크숍, 홈스쿨링에 특화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과 보급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편 그의 부모님이 지적인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정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가 지적인 능력에만 치중하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하여 남과 더불어 사는 삶, 인생을 즐기는 방법과 같은 부분에도 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어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과 공부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생과 집안을 마구 뛰어다니는 평범한 아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놓치지 않았지요. 8살 때 첫 그림책 꼬마 악어 타코 출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권의 책을 펴내고 여러 차례의 개인전을 마친 동화작가 전희수군 역시 어린 나이에 천부적인 재능이 세상에 알려진 케이스입니다. 전희수군의 글과 그림의 매력은 아이다움 자유로움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아이답지 않은 통찰인데요. 홈스쿨링이 이러한 작품의 매력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군이 홈스쿨링을 결심하게 된 시기는 10살 무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수군의 부모님은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편이셨는데요. 하루는 아이가 진지하게 어머님에게 대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중에는 나에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수업을 하는 날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이의 재능이 비상하다 하더라도 이런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수근의 부모님은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반대한다 한들 아이가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죠. 비록 더욱 험난하거나 힘든 길이 된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재능을 타고난 모든 아이들이 쇼야노나 전이수근처럼 흔히 말하는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다만 타고난 능력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쏟아내며 살고 있는 두 사람이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들에게 행복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내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밀어붙인 부모의 용기, 제도권을 벗어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그리고 이들의 재능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